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물을 쳤더니 머리가 아주 그냥 차분해졌어요. 네. 오늘도 역시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100가지 일들 중에서 오늘은 쌍둥이 하우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둥이 하우스법이란 뭐냐면, 집을 20살 이상이 되면 20살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가 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정식 성인이 되면 나 개인으로 집을 한 채는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한 채는. 두 채 안 돼요. 개인은 꼭 한 채만 보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채가 가능한 거예요. 가정을 이뤘으면 두 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네. 근데 그 아이가 미성년자가 되지 때는 안 되지만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식이 끝났어. 그러면 그 친구도 또 한 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른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집을 한 채씩은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 집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한 개 이상의 집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이 한 개 이상의 건물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단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개의 상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거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집은 한 개 이상, 그러니까 개인이 한 개의 집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쌍둥이 하우스법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 가족이 되면 여러 채를 가질 수 있게 되냐고 하냐면,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대가족 사회라 그래서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대가족 제도가 현실적으로 좀, 물론 그렇게 살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또 요즘엔 핵가족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부 사이에도 뭐 재산권 뭐 기타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는 뭐 한 채씩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남편도 한 채를 가질 수 있고 부인도 한 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기혼하게 되면 한 채씩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뻔뻔히 해서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언젠가는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러면 이제 또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쌍둥이 하우스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샀어요. 샀는데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이 집을 10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10월 달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의 또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주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쌍둥이 하우스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잡는다고 해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동산 정책을 하되 국민 스스로가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워줘야 돼. 그 첫 번째 방법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집을 사거나 파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우선 내가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내가 이제 로스가 많이 주니까 훨씬 더 생활하기도 편하겠죠. 거기다가 이자까지 더 싸게 해주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또 이제 이 대출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그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때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좀 서브해주거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다 집 한 채씩은 다 갖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온도차는 많이 아주 큽니다. 우선 내가 내 집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우선 심적으로 편안해요. 근데 내가 맨날 월세 내고 막 고정 지출이 막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생활하는데 약간 좀 딸려요. 그만큼 이 내 집에,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안정도라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단 이제 지나치게 내가 차와 비슷한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는 중형차야, 그쵸? 근데 내가 막 스포츠카 타고 막 대형차 타면 안 되겠죠. 안 된다기보다도 본인이 딸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혜롭게 본인들이 내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집도 너무 과하지 않게, 여기 대출고 갚는 것도 또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고 한다면 무리 없는 집 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제 부동산도 유동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세든 사람들, 기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율적인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뭐든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서로 간에 어떤 그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서로가 인생을 빡센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윈윈 해주는 겁니다. 서로 도울 건 도웠고,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CCTV를 저는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뭐 프라이버시나 기타 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CTV도 오픈형 CCTV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위를 가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비공식적인 CCTV를 하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모든 게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CCTV는 솔직히 필요합니다. CCTV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서로의 선 넘지 않는 범위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선 넘고 쓰레기 타고 양아치 타면은 언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CCTV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깔아놔야 됩니다. 모든 곳에. 단 공식적인 CCTV가 있고 비공식적인 CCTV를 두 개를 나눠놔서 이 비공식적인 CCTV는 함부로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오늘 쌍둥이 하우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동그란 큰 바위가요, 혼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자기보다 과한 힘이 작용하면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바위 밑에 조그만 돌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바위를 버텨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보단 둘이가 나은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보다는 둘이 나아요. 조금 뭐 성격 맞춰주고 뭐 이런 거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난 겁니다. 여러분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조금 짜증나더라도 둘이 같이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다가 서로 배려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화예요. 법과 상식과 문화적인 부분이 잘 조합이 돼서 대한민국을 잘 이루게 난다면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찾기가 잘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쌍둥이 하우스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황제TV의 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